허벅지나 배 지방이 얼굴로 가면 영원히 허벅지나 배 지방이에요. 얼굴 지방으로 안 변합니다. 그런 얼굴들은 나이가 들면서 배살이 조금이라도 늘면 얼굴이 이따만해지겠죠. 얼굴의 지방 이식을 내 거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TV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동안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이동환TV의 공식 동안지킴이시죠. 번호박이 성형외과의 반예상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이 성형외과 전문의로 진료한 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으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네. 이 성형외과에서 하는 성형수술의 어떤 이면? 그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요즘 보면 이제 성형외과 수술하고 나서 부자연스러워졌다 생각하는 분들 좀 있거든요. 많죠, 사실은요. 네, 그렇죠. 네네. 또 요즘에 또 그거랑 관련돼서 중국 성형, 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얘기를 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성형을 하는 것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게 이제 중국 성형이다. 네. 좀 생소하죠. 네, 중국 성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이제 사실은 성형은 한국이잖아요. 네. 근데 일부 환자들 중에 한 몇 달 전에부터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성형.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왕홍이죠. 중국은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플루언서가 자기 얼굴을 싹 진짜 뜯어 고치고 그런 표현이 딱 맞죠. 싹 고치고 정말 인형 같은 얼굴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게 이제 자기가 이런 성형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병원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딱 그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얼굴이 인형 같아 보여요. 막 눈도 크고 막 정말 이렇게 얼굴 조그만하고 이제 그런 얼굴이 되니까 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중국 성형 열풍이 좀 이렇게 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중국 성형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눈을 엄청 크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엄청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얼굴을 이쪽을 되게 짧게 만들려고요. 두상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여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다가 뭐 이제 필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두상 쪽에다가 필러를 넣어서 상대적으로 얼굴을 좀 짧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제 약간 그렇게 만들고 또 귀도 있죠. 귀를 이 뒤쪽에다가 필러를 넣으면 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엘프기라고 그러죠. 엘프기. 엘프 아시죠? 그죠? 여기다 넣으면 이제 귀가 이렇게 그거 사실은 그게 이제 선천성 기형이에요. 그 영어로 프라미넌트 이어라고 그러는데 돌출귀라고 그러죠. 그 귀를 갖다가는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필러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얼굴이 짧아 보여요. 중안면부가. 이게 튀어나오니까. 네, 튀어나오면은 이제 여기가 짧아 보이게 되죠. 시각적으로. 짧아 보이고 뭔가 얼굴이 귀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눈을 너무 키우고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필러를 넣으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진을 제가 보니까 눈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게 약간 너무 부자연스럽고 인형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눈을 크게 수술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수도 있죠.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얼굴의 비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눈이 큰 게 어울리는 얼굴이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얼굴 분위기가. 어떤 사람은 눈이 작은 게 그 사람한테는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고민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얼굴이 정말 부자연스럽고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얼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눈이 커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인대를 끊어야 돼요. 이제 바깥에 인대를 끊거나 소위 말해 눈의 지지대. 그러니까 이 눈밑이 뒤집어지지 않게 여기를 잡고 있는 바깥 인대가 있거든요. 그런 인대 구조를 다 깨트려야 되죠. 그리고 눈꺼풀이라는 역할이 뭡니까?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그 눈꺼풀을 인위적으로 잘라내면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피부가 탄력이 좀 받쳐주면 눈이 안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그런 지지 구조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눈이 너무 쉽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눈꺼풀의 눈의 보호 기능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겠죠. 근데 사진을 보면 흰자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이게 과도하게 키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흰 곳이 네. 어떻습니까? 한 두 군데 정도 보이잖아요. 그쵸. 안쪽, 바깥쪽. 네. 그죠? 아래까지 보이면 세 군데가 보인다 그래서 300안. 위까지 보이면 400안이 되잖아요. 400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너무 건조하죠, 일단. 그리고 네. 흰자가 많이 보이면 또 징그럽지 네, 않습니까?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형을 하러 온 분들을 상담한 지가 벌써 2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네. 우리는 잠깐만 살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나이가 언젠가는 네. 40도 오고 50도 옵니다. 이럴 때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성형은 정말 의사로서 권하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뒷트임이나 앞트임이나 밑트임, 네. 밑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건 밑트임, 네. 뒤를 트는 건 뒤트임, 네. 앞을 트는 건 앞트임. 네. 이렇게 해서 눈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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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뒷트임이나 앞트임, 밑트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진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가능한 수준까지 하셔서 눈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과도하게 하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귀에도 필러를 넣어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 엘프 필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것도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많이 하지는 않는데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다 필러를 넣으면 생각해 보세요. 볼륨을 여기다 계속 채우면 앞으로 나가겠죠. 네. 뒤에서 받쳐주니까. 그런데 중안면부도 좀 짧아 보이고 좋은 그런 결과를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귀 뒷부분, 이 뒷부분에는 얼굴에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요. 그 부위에 만약에 필러를 과다하게 맞아가지고요. 그 부위에 손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위 말해 피부 괴사도 올 수 있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주사를 놔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주사를 맞는 분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해부학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한테 가서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면신경이 나오니까 네. 잘못하면 이제 안면신경 마비도 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위네요. 또 이제 그 중국 성형에서 머리 쪽에다 필러를 많이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두상 필러를 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그러니까 두상이 납작해서 고민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자기의 컴플렉스였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뒤통수가 너무 납작하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주사를 맞아서 뒤통수를 좀 볼륨감을 준다던가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두상 필러에도 어쨌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녹는 필러들은 이제 필러를 맞게 되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필러가 말하자면은 녹는 과정에서 조금 이마 쪽으로 내려온다던가 그런 문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많이 맞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볼륨 내에서 자기의 미용을 위해서 맞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또 얼굴에 그 풀페이스 자가지방 이식 얼굴을 빵빵하게 해준다, 어려 보이게 하는 거. 이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당신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이 좀 말라 보인다, 빈약해 보인다, 그러면 지방 이식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굴이 이미 지방이 충분하세요. 그런데 더 올록볼록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 특히 뭐 예를 들자면 뭐 볼이 조금 살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마도 괜찮은데 이마가 더 볼록해지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지방 이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허벅지나 배 지방이 네. 얼굴로 가면 네. 영원히 허벅지나 배 지방이에요. 아, 그렇죠. 얼굴 지방으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약간 얼굴이 빵빵하신 분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뭐 수술을 안 했는데 얼굴이 어색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말해서 그냥 느끼한 얼굴이 되는 거죠. 지방이 기름기가 그냥 정말 많이 흐르는 그런 얼굴 보면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얼굴들은 네. 나이가 들면서 배살이 조금이라도 늘면 얼굴이 이따만해지겠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지방 이식을 내 거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한 번 이식한 지방은 제거할 때 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러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야매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야매 주사 제거를 많이 오시거든요. 그 주사 제거하는 만큼 어렵습니다. 아. 지방도요. 만약에 제거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지방을 넣는 그런 행위는 정말 의사로서 해줘서도 안 되고 환자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되겠네요. 네. 네, 아주 위험한 수술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성형이 특히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20, 30대 때 적당했던 수준의 성형이 40대, 50대가 되면 과한 성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젊을 때 무조건 예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성형 수술하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될 그런 결정입니다. 역시 반대성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네.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네. 성형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성형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별로 없는데 네. 너무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시고 네. 그래도 과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워낙 오래 하셨잖아요 수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척척박사입니다. 다 나와요 성형에 대한 모든 게. 네. 너무 마음 편하게 제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도 또 동안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